국가의 자체적 역량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뭐 독재자의 딸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볼 때는 박정희라는 그 역사적 키워드는 박근혜 현상과 박근혜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친박계가 정권을 다시 당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이 수십 년을 통해서 구축되고 축적된 어떤 그 새누리당 보수 에리트 네트워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그 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이 박정희, 유신 그리고 어떤 그런 요소들을 언급하는 것이 단순히 박근혜의 자체적 역량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. 오히려 박근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번에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국가 통치의 핵심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약간 회의를 하게 됐었는데요. 아직까지는 그 유신 체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굉장히 상당히 극심한 어떤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여론은 정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40한 7, 8%에서 기껏해 한 1, 2%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,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발전국가 유신 체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국가 발전 그리고 안보 그리고 어떤 경제 이런 어떤 그 이념적 지향성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 정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어떤 거시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서 그러면 이미 그 민주통합당은 어떤 이념적 정파성에 집착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주인석 교수님의 입장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. 그 어떤 한편으로는 친노가 주도를 했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전반적인 정책들을 다 스스로 부인하고 나서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엄청난 이념적 정책적 그 조직적 혼선이 전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당 조직이 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